자, 10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죠. 일단 써있는 걸로 봅시다. 10이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요렇게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403회 질문 통화하는데 계속 갑니다. A집합의 원소가 2, 4, 6이고요. B집합의 원소가 2, 6,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집합의 원소가 2, 4, 6이 있었고요. B집합의 원소는 2, 6, 12가 있었으니까 공통된 원소 누가 있어요? 2형 그 다음에 A에는 4가 있고 B에는 12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도 보입니다. 1, 3, 요 정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 부분부터 A와 X의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 A하고요.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거를 합했습니다. 합집합입니다. 다 보는 거죠. 그게 요 부분 B와 X의 합집합이죠. 집합 B하고 X를 합쳤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어떻대요? 같다고 했죠. 자, 이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을 해석하셔야 돼.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해. A집합과 X집합의 합집합과 B집합과 X집합의 합집합이 같대. 그럼 봐봐. 분명히 A집합이랑 X를 B하고 X를 합쳤거든. 근데 같은 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보세요. A집합에 원소가 4가 있었지. 여기에 원소가 4가 분명히 있을 거야. A가 있으니까. 근데 B에는 4가 없었죠. 근데 같아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 4가 X한테 있다고. 그래야 왼쪽에도 원소 4가 있고 오른쪽도 같은 거니까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한테는 원소로 4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있다는 거? X한테 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죠. 4가 무조건 집합 X한테 원소로 있어야 돼. 그럼 같은 원리로 12도 집합 X의 원소로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됐어요? 그럼 결론. 집합 X는 누굽니까? 집합 X는 4와 12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인 거죠. 4와 12를 원소로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근데 무슨 집합? 전체 부분 집합. 됐습니까? 그럼 전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4하고 12가 반드시 포함되는 4와 1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겠죠. 내가 만들 겁니다. 부분 집합의 원소로 1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경우에서 몇 가지? 2는 2가지, 3 2가지, 6 2가지, 4는요 1가지 무조건 와야지. 12는 1가지 무조건 와야죠. 그럼 이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2를 몇 번 곱해요? 4번 곱하겠죠. 16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됐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해석이야. 요거 읽고 해석해야 돼. 그 해석이 나와야 문제를 풀어. 무슨 뜻인지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이었고요. 자, 밑으로 가시면 9번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11번도 있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세요. 전체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6개.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집합 B가 누군지 나와 있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면 3분의 X 더하기 A예요. 됐음?
집합 B의 원소가 누구야? 3분의 X 더하기 A야. 근데 문제는 X가 뭐고 A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야? 바 뒤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따라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 X가 A 집합의 원소래. 그럼 요 X 자리에는 A 집합의 원소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A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A 값 구하래. 됐습니까? 흐름 이해돼요? A 집합 원소 몇 개인지 줬고 집합 B가 누군지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A 값 누군지 찾아줘. 그럼 무턱대고 찾을 수는 없으니까 뭐해?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줬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가조건 봅니다. 집합 A 모든 원소의 합이 69입니다. A 집합 원소 몇 개 있어? 6개. 이거 6개 다 더하면 몇이다? 69다.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합집합 모든 원소의 합은 100입니다.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몇이다? 100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교집합의 원소 누군지 보이죠? 7하고 13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 되게 옛날부터 자주 나오던 아주 전형화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A와 B의 교집합도 내가 알고 있거든. 자, 누구랑 누구 있어요? 7하고 13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어떤 애가 온지 몰라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질문의 답을 잘 해주셔야 돼. 잘 들어봐. 여기 A에만 포함된 원소들이 있겠지. 여기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죠. 그럼 여기 집합 B에만 포함된 원소가 있겠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4개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다시 집합 B의 원소는 어떤 애라고 했어? 3분의 X 더하기 A였죠. 근데 이 X에는 뭐가 왔어? A 집합의 원소들이 왔지. 맞아요? 됐어 여기까지? 그럼 다시 A 집합 원소 몇 개? 6개 있지. 첫 번째 원소 넣으면 3분의 X 더하기 A. 두 번째 넣으면 3분의 X 더하기 A. 맞아? 세 번째 노도 마찬가지. 네 번째 노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맞아? 그럼 집합 B의 원소 몇 개 보여야 돼? 집합 B의 원소 몇 개 보여야 돼? 집합 B의 원소 몇 개 보여야 돼? 6개. 다시요. 집합 B의 원소 뭐라고? 3분의 X 더하기 A. X 자리에 누가 와? A 집합 원소가 와. 그럼 A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X1, X2, X3, X4, X5, X6이라고 하면 집합 B의 원소는 뭐가 돼? 3분의 X1 더하기 A, 3분의 X2 더하기 A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몇 개 써지겠냐고? 6개. 됐어요? 따라옵니까? 6개요.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 써봐야 돼. 그래서 납득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아. 자, 그럼 다시요. 요 자리에 원소 몇 개 있을까? 4개. A가 전체 6개인데 2개 뺐으니까 4개.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지. 개수 셀 수 있죠? 하나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들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 여기 4개, 여기 4개. 이 원소 총 8개를 다 더한 값이 몇일까요? 80. 8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 조건. 맞아? 다 더하면 100이지. 근데 이 2개 더하면 몇이야? 20이네. 그럼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4개, 4개 더한 총 8개 합이 몇이었다? 80이었다.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 몇일까? 31. 31. 됐어요? 왜요? 가조건까지 결합해서. 됐습니까? 다시 여기 전체에 있는 모든 원소 다 더하면 100인데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 값이 69래.
그럼 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몇이다? 이 부분의 원소 총합은 31. 됐죠? 그럼 이쪽도 말할 수 있죠? 요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도 말할 수 있지. 몇일까요? 됐습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라고 쓸게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몇일까요? 51입니다. 됐죠? 왜? 여기가 31인데 여기 20이잖아. 그래서 집합 B는 모든 원소 다 더하면 51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A 집합 모든 원소의 합이 69입니다. 집합 B 모든 원소의 합이 51입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자 위에서 썼던 이 표현을 갖고 오겠습니다. 내가 A 집합을 만약 x1, x2, x3, x4, x5, x6이라고 했다면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죠. 맞아? 괜찮나요? 예. 맞아요. 그러면 자 생략된 부분들을 다 쓴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집합 B의 원소는요. 3분의 x1 더하기 a, 3분의 x2 더하기 a, 3분의 x3 더하기 a, 3분의 x4 더하기 a, 3분의 x5 더하기 a, 3분의 x6 더하기 a에서 6개 쓸 수 있다며. 자, 집합 B에 있는 원소들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3분의 x1 더하기 x2, x3, x4, x5, x6에다가 a를 몇 개? 6개 더한 값이겠지? 그게 몇이라고? 51. 됐습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 이게 뭐야? AM. 집합 A 원소의 총합이죠? 네. 몇이라고 했어요? 가족권 나와 있잖아. 몇이라고요? 69라고 했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3분의 6a 더하기 69가 51과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약분해 볼게요. 2a 플러스 23이 51이고요. 그러면 2a는 넘어가서 몇이 되는 거야? 28. a는 몇인 거야? 14. 됐나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말할 수 있고 집합 B 원소의 총합도 말할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 관계식 이용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A집합 B집합 문자로 표현해보기. 그 다음 B집합 원소의 총합이 누군지 알아내기. 그러면 사실 문제 다 푼 거거든. 됐습니까? 그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이런 파트들의 넓이들을 구하는 것도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잘 보시고요. 자, 우측에 있는 11번으로 가봅니다. 자, 갑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A집합, B집합 나와 있고요. 자, 요거 해석하셔야 됩니다. 집합 A와 집합 X의 교집합이 X래. 무슨 뜻일까? A가 X를 포함하고 있다. X가 A를 포함하고 X가 A를 포함해요. X에 A가 포함돼요. X에 A가 X가 A에 포함돼요. X가 A를 포함해요. X가 A에 포함. 그래서 헷갈리시면 뭐해? 그냥 그리세요. X하고 A에 공통된 게 X래. 됐죠? 네. 그냥 그리면 되지 뭘. 그럼 X가 A에 포함되는구나. 됐죠?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구나.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A 빼기 B하고 X의 합집합이 X입니다. 무슨 뜻일까?
합쳤더니 x가 나왔대. 무슨 뜻일까요? 집합 x가 a 빼기 b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합 x는 누굽니까? a의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누구 갖고 있어? a 빼기 b 집합을 갖고 있지. 네. 그럼 a에서 b를 뺍니다. 누구죠? 3, 5, 11. 이 원소 3개는 반드시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럼 결론. A의 부분집합 중 3하고 5하고 11 이 3개는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4개. 4개. 어떻게 된 거야?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됐죠? 2의 제곱. 끝.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자, 뒤로 갑니다. 12번. 자, 따라오세요. 자, 두 자연수 K와 M이 있고요. 전체 집합은요, K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는 M의 약수. 그리고 B가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때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라. 이런 내용. 자, 봐봐. 일단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뭐 요런 거 막 나왔잖아요. 막 요런 거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눈으로 좀 볼게. 자, 전체 집합이 있어. 그리고 집합 A가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 A는요, K 이하의 M의 약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때 처음에 얘기한 거 요거부터 볼게. B 빼기 A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네. B에서 A 빼고 남은 여기지. 그러니까 빼기가 빼고 남은 거야. 여기죠. 여기에 원소 뭐가 있어? 3이랑 5랑 6이 있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여기에 3, 5, 6이 있다는 건, 자, 잘 들어. A 집합은 누구였어요? M의 약수였지. M이 내가 누군지 몰라. M의 약수들을 쓸 건데 그 약수에 3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가 있다 없다? 없다. 6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어떤 수의 약수를 봤는데 3이 없어. 무슨 뜻일까? (3의) 배수가 아니다. 5가 없어. 무슨 뜻일까? 5의 배수가 아니다. 6이 없어. 무슨 뜻일까? 6의 배수도 아니다. 왜 그 뜨뜻미징한 표현은 왜요? 아니에요. 됐잖아. 이런 뜻인 거야. 됐음? 그렇구나. 일단 합시다. 자, 두 번째. 여기 볼게요.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쳤더니 원소가 몇 개 있대? 9개. 잠깐만. A가 어딘지 한번 칠해보는 과정을 거쳐볼까 합니다. 자, A 집합은 여기죠. 여기가 A죠. 예. B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B를 뺀 바깥 부분 다 칠하면 되죠. 이렇게. B를 뺀 바깥 부분 이렇게 다 칠하면 되죠. 여기 다 칠하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예.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보는 거지. 그 칠한 곳에는 원소가 몇 개 있대? 9개. 그럼 안 칠해진 곳 보여? 네. 원소 몇 개 있어, 여기. 예. 그럼 전체 원소 몇 개인 거야? 12개. 잠깐만. 전체 원소가 12개라는 걸 줬네. 전체 원소가 12개입니다. 맞아요? 그럼 K 값 준 거죠. K는 몇이다? 12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야 원소 12개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예. 아, 그래서 나조건에서 우리가 일단 가조건을 통해서 K값 알아낼 수 있고, 됐죠? 가조건을 통해서 A에 올 수 있는 원소들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와. 다 뭐 한 거야? 지금 읽고 해석이야. 이거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지금 나와,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나봅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 모든 원소의 합은 같습니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딘지 한번 또 볼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이거지. A 집합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한 값을 말하자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집합 B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건 집합 B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자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더니 어떻대? 똑같대. 그럼 어차피 봐봐. 얘네 둘 다 더한 거 똑같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교집합을 빼서 왼쪽에 여기 A에게만 포함된 원소들 다 더한 값이랑 집합 B에만 있는 원소들 다 더한 값도 서로 어떨까? 같겠죠? 그럼 이거 세 개 더한 값 몇입니까? 14, 10. 4,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더해도 몇 나와야 돼? 14가 나오겠네. 역시 마찬가지 뭐야? 읽고 해석해야 돼. 이 더한 값이 같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뭘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뭐 해줘? 그럼 뭐 해줘 당연히? 칠해보면서 어딘지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들,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들을 다 더한 값. 이 원소들의 합이 14였다. 이것까지 나온 거야. 됐죠? 저 교집합 안에 누가 온지 나도 몰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풀어볼 겁니다. 우리 아직 K값은 구했는데 N값을 못 구했네요. 자, 분명히 문제에서 말해줬죠. K값보다 N값이 더 작아요. 그럼 K가 12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N값에 누가 와야 될까? 누가 와야만 저렇게 합이 14가 되고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할까? 이제 뭐 해야 돼? 해봐야지. M자리에 1이 옵니다. 그럼 누가 와? 1이요. 1의 약수. 그냥 1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더한 게 14가 나올 리가 없잖아. 개똥 같은 소리야. 맞아? 그럼 1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시 M자리에 2 넣어볼게요. 2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주어져. 2 넣어보겠습니다. 2 넣어보세요. 2요. 1, 2. 그럼 저기 H팝에 있는 원소가 일단 1, 2로 있는 거지. 이거 다 돼도 14 안 나오지. 개똥 같은 소리네. 됐습니까? 그럼 M자리에 3이 옵니다. 안 되죠. 왜? 저기 집합 B에 3이 있잖아. M이 3이면 원소가 1하고 3이니까 교집합에 3이 들어가 있어야지. 맞아? 그럼 3은 돼, 안 돼? 안 되죠. 4가 오면 원소 누구야? 1, 2, 1, 2, 4 더하면 몇입니까? 7. 암만 더해도 14 안 나오지. 안 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검증하는 거 하나씩. 5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저기 B에 5 있잖아. 6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기 6 있잖아. 그럼 7이 온다고 칩시다. 7의 약수 누군데? 1, 7. 더하면 14 나와요? 안 되죠. 8은요? M자리에 8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A집합의 원소는 1, 2, 4, 8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몇입니까? 15. 15? 그러면 잠깐만. 저 노란색에 있는 원소들 다 더한 게 14가 되려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원소가 1이 있고 2, 4, 8이 있어. 돼요. 그러면 되지 않아? 받아들여? 네. 그러면 잠깐만. 우리 12 이하의 자연수들을 쓰기로 한 상황이었잖아. 그럼 봐봐요. 이제 없는 거. 1, 2, 3, 4, 5, 6, 7이 없죠. 8, 9, 10, 11, 12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네. 문제에서 뭐야?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데 저 바깥 부분에 있는 원소들 더하라고 했죠? 네. 그럼 요 밖에 있는 얘네들 원소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몇입니까? 49. 답이네요. 됐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사실 8만 될까라고 하면 아니야, 나도 몰라. 그럼 모두 봐야 돼. 9라면 어떻게 될까요? 돼, 안 돼요? 네. 1, 3, 9죠. 다 더해봤자 14가 안 돼.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럼 M자리에 15면 돼야 안 돼요? 왜? 저기 5 있잖아. 10의 약수는 1, 2, 5, 10이잖아. 안 돼. 5가 저기 있잖아. 안 되지. 네. 그럼 M자리에 11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약수 누군데? 1하고 11 둘이죠. 더해봤자 14가 안 나와. 안 돼.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M자리에 12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라고요?
3도 있고 6도 있고 저 B에 있잖아. 맞아? 12의 약수는 3도 있고 6도 있는데 저기 밖에 B야 있잖아. 그럼 안 되잖아. 됐어? 그럼 뭐 한 거야? 문제 읽고 해석하는 거야 계속. 해석한 다음 뭐 해줘? 진짜 넣어보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조금 연습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 1부터 숫자 하나씩 넣었지. 맞아? 연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7 같은 거 네가 보겠냐? 안 봐. 됐어? 6 같은 거 보겠어? 안 본다고. 그럼 머릿속으로 쭉 가는 거지. 1 안 돼. 2 안 돼. 3 안 돼. 4 되겠냐? 5는 안 되잖아. 6 안 되잖아. 7은 어차피 1하고 7도 하면 8인데 안 되네? 그럼 누구부터 봐? 8부터 본다고. 됐어? 마찬가지로 9, 10, 11, 12 넣었을 때 안 되는 게 보인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문제 읽고 이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들, 상황들을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고 비교해야 돼. 네가 생각해야 돼. 그냥 설명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된다고. 네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풀려. 숫자는 바뀔 거고 문제도 바뀔 거야. 아셨죠? 추가 프린트에 비슷한 문제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는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요. 자, 14번입니다. 일단 14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 고릅니다 해서 요거 얘네 둘이 같은 걸까라고 물어봤죠. 자, 일단 두 가지로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A집합, B집합 두 개밖에 없잖아. 에이 몰라. A집합, B집합, 전체집합. 자, A의 여집합입니다. 어디에요? A 빼기 밖에 부분 다 말하는 거죠? 거기서 누구 빼래? B 빼래. 그럼 어디 남을까? 요 밖에 부분 여기 남을 거야. 맞아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 본인 생각 안 했으면 이거 의미 없어요. 자, 두 번째, A와 B 합집합입니다. 그거의 여집합입니다. 같은 거 맞나요? 맞네요. 됐지?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그냥 그림 그리기, 색칠 공부해 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번엔 연산법칙으로 갑니다. 자, A의 여집합에서 B를 뺍니다. 무슨 뜻이냐? A의 여집합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 다시 A 여집합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 A의 여집합에 있지만 B가 아닌 애들. 됐어요? A의 여집합에 있지만 B가 아닌 애들.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차집합 표현은 교집합 바꾸고 여집합 붙여주면 돼. 이게 지금 말한 해석이야. 이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얘가 납득이 돼. 그러면 얘는요,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것들이죠. 드모르간의 법칙. A 합 B의 여집합. 됐죠? 이거 우리 명제에서 부정 붙일 때도 썼던 표현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그냥 익혀주셔야 돼. 어떻게 증명해요? 색칠해서 증명했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을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위에 게 나옵니다. 였죠? 같은 거 맞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칠하시든 연산법칙 쓰시든 볼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A 빼기 B 빼기 C죠. 됐어요? 자, 그럼 집합이 3개 있네요. A 집합이 있어. B 집합이 있어. C 집합도 있어. 나랑아 졸려? 아니. 네. 자, A에서 B를 빼세요. A에서 B를 빼세요. 어디 남습니까? A에서 B를 빼면 남은 거 여기 남죠? 됐죠?
거기서 또 누구 빼? C를 C를 또 빼라고? 그럼 C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끝.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봅니다. A에서 빼라고 합니다. 누구 빼요? B와 C는 BC의 교집합. 요거 빼는 거죠? 됐죠? 같은 겁니까? 아니네요. 끝.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거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색칠하시면 돼. 이 가장 심플할 수 있어. 자, 디귿 볼게요. 바로. A, B 두 개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 B 두 개만 갖고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자, A입니다. 아이고.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갖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가로쳐진 것부터 봐야 되죠. B 빼기 A입니다. B에서 A를 빼고 남은 애들 말해주세요. 여기죠. 됐죠? 됐죠? 그리고 A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빼세요. 또 A인데 그럼 그냥 A죠. 네. A에서 이 A에서 파란색 칠해진 부분을 지워주세요. 됐잖아. 그냥 A네. 맞습니까? A입니다. 응? 이거 그냥 A인데. 두 번째, B 빼기 A입니다. B에서 A를 빼주세요. 그럼 다시 여기만 남겠지. 맞아? 여기에서 뺍니다. 누구를요? A가 아닌 것들을. 됐음? 자, 이 색칠된 거에서 빼주세요. A가 아닌 것들, A의 바깥 부분을 다 빼주세요. 인 거지. A가 아닌 것들 다 빼주세요. 인 거지. 다 지우면 되지, 이런 애들. A 바깥 부분 다 지우면 되잖아. 받아들여요? 네. 그럼 뭐 남아? A 아무것도 안 남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결론. A와 공집합을 합치면 뭔데요? A 그냥 A죠. 뭐. 됐어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입니다. 또 연산법칙 이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시고 색칠하시는 거 가장 직관적이고 쉬울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그래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집합 A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값이야. 그거에 뭘 구해라? 최소값. 이게 최소값, 최대값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 A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딱 안정해진다는 거야. 됐어? 딱 안정해지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군지 골라서 말해달라고. 됐어? 그래서 A 집합은 누굽니다. 이렇게 바로 안 나와. 얘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갑니다.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모든 원소의 합은 B 빼기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9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괜찮아. 뭐 해보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돼. A 집합 딱 있고요. B 집합이 딱 있고요. 전체 집합 안에 있습니다. 이때 도대체 얘네 둘이 어딜 말하는 거니? 칠해보시면 돼요. 자, 칠해볼게요. 자, 봐봐. A하고 B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A하고 A7하고 A7할 거고 B의 여집합도 칠할 거고. 됐죠? 다 칠하는 거죠? B 빼고 다. 이제 칠할 거고.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말하면 되겠죠? 요 부분. 내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B 빼기 A면 어디예요? B에서 A 빼고 남은 여기죠. 여기 원소의 9배.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봐봐. B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의 합을
내가 편의상 A라고 할게. 합을 A라고 할게. 그럼 요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9A. 9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네. 그럼 다 더하면 10A지. 그럼 다 더한 게 뭔데? 모든 전체 집합 원소의 총합 아니야? 그럼 전체 집합 원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옵니까? 네. 10, 30, 40, 50, 60, 100이네요. 맞아? 네. 그 원소 전체 집합 원소의 총합이 100이네. 그럼 A가 몇이었던 거야? 10. 아, 그럼 여기는 10인 거야. 순수하게 집합 B에만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면 10 나온대. 나머지는 90 나오겠지. 됐어요? 그럼 이때 나조건 보시면 A와 B 합집합의 원소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인 거네요. 됐죠? 합집합 여기에 원소 전체 5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자, 생각해봐. 요 자리에 지금 원소들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10 나와야 되지.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원소 누가 들어와야 더한 값 10이겠냐? 1하고 9. 19밖에 없죠. 맞아? 네. 1하고 9는 무조건 와야 돼. 됐음? 따라와요? 네. 다른 거 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확정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죠. A 집합.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에 원소 몇 개 써져 있어야 돼? 3개. 3개. 나 조건 봐봐. 합집합이 5개라며. 이미 저기다 2개 썼잖아. 그럼 A 집합의 원소 몇 개 써야 돼? 3개 써야 되지. 맞아? 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그 3개가 누군데? 누군데? 몰라요. 몰라요. 없잖아, 더 이상 정보가. 맞아? 예. 그러면 여기 오는 원소 3개는 1하고 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3개가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맞아, 여기까지? 네. 그럼 그 3개가 요렇게 3개인지 저렇게 3개인지 요렇게 3개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게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중에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소. 더한 값이 최소가 될 때. 그러면 1하고 9는 있으니까 작은 애가 오면 되지 뭘. 3이랑 10이랑 27. 됐어요? 이 3개가 오면 되겠네. 3 더하기 12 더하기 27. 그럼 몇인 거예요? 42. 됐어요? 혹시나 좀 짓궂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A 집합 원소의 합의 최대값. 맞아? 그럼 우린 누구 더하면 돼? 12, 27, 48. 이렇게 3개 더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아는 것까지 정리했어. 그럼 뭐가 될 수 있는데 나도 몰라. 그럼 제일 작은 거 말해줘. 제일 큰 거 말해줘. 이런 식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요. 22번입니다. 22번입니다. 자, 어느 운동 동호회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38명, 축구가 44명,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이 12명입니다. 여기서 문제. 자, 야구를 A, 축구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 집합의 원소 몇 명 있어야 돼? 38개 있어야 되겠죠? 집합 B의 원소 몇 개 있어야 돼? 44개 있어야 되겠죠? 전체 몇 명 있는데요? 80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얘기 해줬죠?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이 12명. 그럼 이 12명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요 밖에 12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와 B 합집합의 원소가 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몇이게요? 68. 됐죠? 근데 A 집합 원소는 몇 개 있다고요? 38개요. 집합 B의 원소는 몇 개 있다고요? 44개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거 말해야지. 자, 우리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A 집합 원소 개수 세, B 원소 개수 세. 이거 두 번 셌지? 교집합 한 번 빼. 맞아요? 그러면 이 6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38이랑 44를 더한 값에서 교집합을 한번 뺀 값일 거야. 따라옵니까? 두 개 한 값 몇이에요? 82죠? 그럼 얘는 몇인 겁니까? 몇이요? 14. 됐죠? 그럼 요 교집합에 14명 들어가 있네. 됐죠? 그럼 A집합, 야구 좋아하는 애가 전체 38이었으니까 여기에는 24명 있겠네. 축구 좋아하는 게 44명이었으니까 요 자리에는 30명 있겠네. 맞아요? 문제도는 뭐 물어봤습니까? 축구만 얘네만 물어본 거죠? 30명 끝. 됐죠?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개수 썼습니다. 개수. 원소 쓴 게 아니라 개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마무리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 문제. 뭐 문제 난이도 굉장히 낮아요. 교과서 수준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뭐냐면 이런 거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3밖에 없음.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A 집합에도 원소가 3이 보여야 되고 집합 B에도 원소가 3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네. 됐죠? 그러면 A 집합 원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이 될 수 있는 건 누굴까? 첫 번째, A가 3일 수 있죠. 두 번째, A 플러스 1이 3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뭔지. 그럼 뭐 해줘? 경우의 수 나눠서 다 봐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상황, A가 3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집합 A 써봐. A 자리 3 넣으면 3, 4, 7인 거죠. 집합 B는요, 2, 3, 5네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3이라면 A가 2라는 거겠죠? 그럼 집합 A의 원소 써볼게요. 2, 3, 7. 집합 B의 원소도 써볼게요. 2, 3, 5. 이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교집합의 원소는 3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3이라면 교집합의 원소 3밖에 없는 거 확인됐죠? 그럼 A 플러스 1이 3이면 다시 말해서 A가 2라면 교집합의 원소 2도 있고 3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맞은 A 값 몇이라고? 3이라고 하면 되겠다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의 수 나눠놓고 다 보셔야 돼. 그래서 보고 검증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쭉쭉 연산으로 돌리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11번 문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일단 A집합의 원소 2차 부등식 나왔고요. 집합 B의 원소도 2차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조건 만족하는지 써 있습니다. 자, 11번 보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11번. 일단 가조건 보면서 해석하겠죠. A와 B의 합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거임. 그 다음 나조건 보면서 해석하겠죠. A 집합이면서 동시에 B 집합인 원소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그럼 이때 A 집합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누군지, A 집합의 원소들이 누군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보다 크도록 하는 x값들.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하고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큰 애들. 2차 부등식 어렵다면 쫄지 마시고 아래로 볼록.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4하고 마이너스 2요. 0보다 큰 범위 말하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범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4보다 큰 수들을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표평면에 A집합의 원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얘네가 A집합 원소들이고 아니면 4보다 큰 애들 얘네가 A집합의 원소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문제는 얘죠. 집합입니다.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집합 B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여기다 딱 그리면 합쳤을 때 전체 다 나와야 돼. 그 다음 교집합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교집합 부분을 보세요. 교집합 부분을 보세요. A이면서 동시에 B인 애가 누군지를 봤더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들? 작은 애들. 이게 교집합인 거야. 됐죠? 그럼 잠깐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A집합에 이미 있던 애들이잖아. 당연하죠. 교집합이니까. 그럼 집합 B는 일단 누가 있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네요. 됐음? 그럼 어디까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합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말을 못 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이어져서 뒤로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멀리 가지 뭐. 끝. 그럼 이때 아는 건 요거네. 집합 B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누군지 모르는데 k라고 할까요? 네, k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k는요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 아닌데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선생님 이거 4보다 커버리면 교집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부분만 말했잖아. 그럼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대충 하면은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정확하게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얘가 4에서 이렇게 땅 떨어졌어야 돼요. 끝. 그래서 K가 아니라 뭐다? 4다. 그래야만 실수 전체, 합집합이 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교집합을 봤을 때 저 왼쪽만 겹쳐지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끝났죠? 그러면 2차 부등식 이거 해가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얘부터 얘까지 여기가 0보다 작은 범위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었고요. 얘가 4였다는 거지. 다시 바꿔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드는 x값 누구? 마이너스 6 또는 4였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각유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4, 24죠? 두근의 곱 b.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4. a와 b를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20입니다. 해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별거 없어요. 합집합, 교집합 이야기하면서 수직선상에서 a집합의 원소들이 어느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칠해지는지를 찾아봤고요. 이때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요 얘기하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편하게 지금처럼 보시면 되겠어.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체크하실 때 야무지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14번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14번이에요. 봐주세요. 자, 14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색칠해서 할게. 지금 연산법칙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A집합, B집합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집합 B가 그냥 이렇게 있나 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칠할 건지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일단 첫 번째 B 빼기 A입니다. 집합 B에서 A를 빼고 남은 영역은 여기죠.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 다 칠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의상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서 색칠하면서 얘기해 볼게. 자, 갑니다. B 빼기 A, B에서 A를 뺀 나머지 여기에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야물딱지게 다 칠해 보겠습니다. 칠합니다. 이렇게 다 칠하면 되죠. 여기 다 칠하는 거죠. 이렇게 싹 다 칠했습니다. 끝.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A, B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요. 교집합이 여기죠. 이거 빼고 나머지 싹 다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요 나머지를 싹 다 칠합니다. 교집합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이쁘게 칠해 볼게요. 자, 칠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 이 둘의 교집합이죠. 그럼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서 둘 다 칠해진 영역이 어딘지를 좀 체크해 줄까요? 라는 거네. 자, 요 바깥 부분 둘 다 칠해진 거 맞죠? 여기는 안 칠했는데 여기는 칠했네. 이거 아니고. 교집합 칠했는데 여기는 안 칠했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칠했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X 빼고 체크된 부분 다 칠한 거지. 이게 뭔데? B 빼고 나머지네. 그래서 뭐예요? B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합에서의 연산법칙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법칙 소개해 드리면요. 자, B 빼기 A죠. 집합 B에서 A를 빼고 남은 애들입니다. 다시요. 집합 B에서 집합 A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 것들이야. 이걸 이렇게 말하면 돼. 집합 B의 원소 중에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들. 됐을까요? 집합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들. 다시 집합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들. 됐죠? 근데 이거에 여집합이 붙었네? 그게 또 아닌 거죠. 됐죠? 그러면 이때 드모르간의 법칙 씁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배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부정 붙일 때. 잘 보셔야 돼.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B 빼기 A의 여집합은요.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거의 교집합이네요. 자, 드모르간 법칙 바로 쓸게요.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됐죠? 분배해서. 뒤에 거랑 앞에 거 순서 바꿨습니다. 교환 법칙이요. 바꿔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지금 봤더니 여기 합집합, 여기도 합집합, 얘는 교집합이네. 앞에 봤더니 B 여집합 똑같죠? 분배 법칙. B의 여집합이랑 합칩니다. 누구를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을. 됐죠? 그래서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얘가 요거랑 분배되고 요거랑 분배돼서 교집합하는 거죠. 끝. 그럼 다시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집합이네요. 그럼 B의 여집합과 공집합을 합쳐볼래요? 그냥 B의 여집합이네요. 끝. 그래서 연산법칙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색칠해서 여러분들이 영역을 말씀하실지 연산법칙을 쓰실지. 근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왕이면 색칠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 이유는 그냥 빨리빨리 풀어. 색칠해서. 연산하다 꼬이면 또 답 없으니까.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뒤로 갑니다. 18번, 17번. 18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느 반 학생 38명 중에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이 21명, 겨울은 16명, 모두 좋아하는 학생 13명.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름과 겨울 모두 좋아하는 게 13명. 이때 여기다 원소의 개수를 쓸게요. 13개. 그럼 다시요.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이 21명이었는데 여기 13명 들어갔네요. 그럼 요 밖에는 18명이 있겠죠. 겨울 좋아하는 학생이 16명인데 여기 13명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는 3명 있겠죠.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었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38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름 8명. 아, 8명. 18에 8. 네. 왜요? 말해보세요. 그거 말해봐. 말했어야죠, 그럼. 자, 됐죠? 고맙습니다. 말해줘야죠. 그럼 다시 다 합치면은 38명인데 여기에 8명, 여기에 13명, 여기에 3명 있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안에 몇 명 있는 거니? 24명 있는 거잖아? 그럼 밖에 몇 명 있는 거니? 14명 있는 거잖아?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사실상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서술형 문제들을 풀러 갈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A 집합 보입니다. 10의 약수. 집합 P 보입니다. 소수. C 집합 보이죠? 9와 서로 소인수. 우리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봐봐. 일단 A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10의 약수 누구 있어? 1, 2, 10. 하고 나서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 목 잠겨갖고 이러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자, 집합 B의 원소 누구 있습니까? 3, 5, 7. 자, 집합 C의 원소 누구 있습니까? 2 7 8. 9 뭐야? 어휴. 또요. 10은요. 그럼 하나 더. 1은요. 그러니까 선생님 서로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 두 개 숫자를 분모 분자로 놨을 때 약분이 되니 안 되니를 따져봐. 됐어? 9분의 1 약분 돼요? 됐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가 서로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헷갈리면 분수 형태로 나, 분모 분자로 나. 그래서 약분 돼, 안 돼? 이걸 보시면 돼. 약분이 되면 서로소가 아닌 겁니다. 약분이 안 되면 서로소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썼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죠. 눈으로 보자고. A 집합 요렇게 있어. B 집합 요렇게 있어. C 집합 요렇게 있어. 자,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그려드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눈으로 바로 보시라고. 자, 일단 집합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으면서 C에도 있는 애가 있습니까? 네. 누구요? 2. 2하고요. 5 두 개죠. 됐죠? 하나 더. A와 B의 교집합 누구 있습니까? 2, 5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네. B하고 C의 교집합 볼게요. 누구 있습니까? 2, 5, 7 있죠. A하고 C의 교집합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2, 5, 10 있죠. 맞아? 그럼 다시 A 집합의 원소는 1. 집합 B의 원소는 2, 3, 5, 7. 집합 C의 원소는 2, 4, 5, 7, 8, 10, 10하고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체 집합. 여기 없는 애 누구 있어? 1, 2, 3, 1, 2, 3, 4, 5, 6이 없고요. 7, 8, 9가 없고요. 됐습니까? 10은 잠깐만 타임. 야야야야야야야 그지야. 저기 1이 A에도 있고 C에도 있잖아. 바보야. 여기 10만 1하고 10 같이 있는 거죠? 1, 10이죠. 1, 10. 이 끝에다 써갖고 너네 늦게 말했더니 미안합니다. 됐죠? 이렇게 봤어야죠.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A 또는 B 또는 C가 아닌 것. A와 B, C 합집합이 아닌 건 누군데? 6이랑 9네요. 끝. 집합 6이랑 9. 두 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의 교집합이죠. A이면서 동시에 B이면서 동시에 C인 건 누구예요? 2하고 5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얘하고 둘의 합집합이지. 다 말하면 되죠? 맞아?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2, 5, 6, 9.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려. 됐습니까?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적당히 원소 잘 써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소 몇 개예요? 4개. 또 개수 쓰려는데 또 집합만 쓰고 말면 안 된다잉.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4번이었습니다. 5번 볼게요. A집합, B집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 누군지 줬죠? 누구랑 누구야, 교집합에? 그럼 4하고 8이 A한테도 있어야 되고 B한테도 있어야 되지. 네. 맞아? 그럼 A집합 원소 봐봐. 몇 개 있어? 3개. 누구랑 누구 있어? 1이랑 4랑 A제곱 빼기 1이 있지. 근데 방금 말했죠? 4하고 8 있어야 된다며. 4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있어야 돼? 그럼 누가 8이겠냐? A제곱 마이너스 1이 8이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럼 A제곱이 몇인 거야? 9겠죠? 그럼 A는 몇인 거야?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죠? 맞아요? 그럼 A가 3인데 마3인데 A가 3이야 마3이야? 3. 그래서 넣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A가 3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자 A 자리에 3 넣어서 A집합 써봐. 어떻게 돼? 1, 4, 8 됐죠? 집합 B를 써봐. 4. 자 A 자리에 3 넣습니다. 8. 3 넣습니다. 12죠? 12네. A가 마3이라면 집합 A의 원소는 1, 4, 8. 마3이면 집합 B의 원소는 4하고 마이너스 6에다 이니까 마이너스 4겠죠? 그 다음 9에서 3 빼니까 몇이니? 6이겠죠?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야 교집합이 원소가 4하고 8 나와야 돼. A가 몇일 때야? 3일 때요. 해서 A값 말하는 거야. 그냥 양수니까 3이요 이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 넣는 과정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6페이지 6번, 7번 두 문제. 그래, 일단 보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둘 다 안 보고 6번만 볼게요. 네. 자, 보시면요. 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X와 A의 교집합이 A입니다. 무슨 뜻이니? A가 X의 포함. 네. 그러니까 X집합이랑 A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거 칠했더니 그게 A인 거야. 됐어? 그럼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X가 있는데 공통된 거 칠했더니 그냥 A만 칠한 거야. 그 말은 뭐야? X가 이렇게 밖에 있다고. A가 집합 X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뜻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대신 한두 번 봐야지 연습이 되지. 그래야 딱 보면 나오지. 두 번째. 무슨 뜻이죠? B가 X를 포함한다. 이 뜻이죠. 합치면 전체 B 나와. 됐습니까? 네. 받아드릴까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집합 B 안에 X가 있어. 그 안에 A가 있어. 이 표현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집합 X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집합 X는요.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A집합의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럼 집합 B 원소 누군지 알죠?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있지? 네. 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A집합의 원소 2하고 4하고 6하고 1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1은 3은 그럼 경우수 몇 가지? 2의 제곱만큼 해서 4가지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잖아. 이 정도예요. 따라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팟팟팟팟팟팟팟.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아, a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원소가 x야. 됐죠? x가 뭐냐? n의 배수. 그럼 n자리에 2가 오면 a2 이런 뭐야? 2의 배수. a5 이런 뭐야? 5의 배수. 그냥 모아놓은 집합이야. 됐죠? n자리엔 자연수가 오니까 자연수 막 넣으면 돼. 3이 오면 3의 배수.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띵띠리띵띵띵띵띵띵띵. 잘 안 보이면 밑에서 써볼까요? an하고 a7하고의 교집합이 a7n이래. 그러니까 이거죠. n의 배수하고 7의 배수의 교집합을 관찰했더니 7n의 배수래. 그러네. 7n의 배수네. 그러면 잠깐만. 예를 들어 n자리 2가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a2는 뭐가 돼? 2의 배수. 2, 4, 6, 8 해서 막 쓸 거 아니야. a7은 7의 배수. 7, 14, 21 막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뭔데? a 14. 14의 배수죠.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n자리에 2 넣었을 때 이거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2의 배수이자 7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것들은 14의 배수라고 해도 되나요? 되네?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서 보라고. n자리 2 넣었을 때 성립해요, 안 해요? 하네요? 그럼 n자리에 3 내면 성립할까, 안 할까? 하네요? 맞아? 그럼 3 넣었을 때 그냥 이거 아니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건 누굴까? 이걸 생각해야지. 7과 3의 공배수잖아. 공통된 배수. 맞아? 그럼 7, 3의 공배수 누군데? 21의 배수 됐잖아. 7, 3, 21. 말했네, 곱한 걸로. 그럼 n자리에 5 오면 될까 안 될까? 5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 못 푸는 거야. 민서야, n자리에다 10 넣어볼게. 그럼 10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건 70의 배수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n자리에 14를 넣어볼게. 자연수잖아. 1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건 14와 7을 곱해서 몇이니? 98의 배수야. 맞아, 틀려? 이건 틀리지. 맞아?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아?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너 14의 배수 써봤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어? 7의 배수 생각해봤어? 그거에 공통된 원소들이 누군지 한번 고민해봤어? 아까 고민해야지 지금. 14의 배수 말해봐. 14, 28, 그 정도. 7의 배수 말해봐. 7, 14, 28. 그 정도. 그럼 공통된 원소 누구 있어 지금? 지금 네가 14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 그럼 결론은 뭐야? 14의 배수야. 둘이 곱한 98의 배수가 아니라 14의 배수가 된다고. 그럼 이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n은 7의 배수가 아니다. 됐음? 7의 배수가 오면 안 돼. 그러면 등식관계 성립하지 않아.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 써봐야 돼. 모르겠으면 2, 3, 4, 5 숫자 넣어봐야 돼. 몇 개 넣어보면은 냄새가 난다고. 모르겠어요는 안 넣어서 그래. 계속 생각 안 해서 그래. n자리에 14를 넣으면 A 14죠. 14의 배수 14, 28,
42. 그 다음 7의 배수는 7, 14, 21, 28. 그러면 둘이 곱한 건 뭔데? 7, 4, 28, 98의 배수잖아. 그럼 얘는 98, 19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다시 n자리에 14 넣었을 때 14의 배수하고 7의 배수의 교집합 그게 98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교집합 뭐라고 해야 돼? 그냥 14의 배수라고 했어야지. 됐음? 그래서 결론 n자리에는 7의 배수가 오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n값의 조건이야. 뭐 해봐? 넣어서 봐야 돼. 84가 A7에서 AN을 뺀 집합의 원소가 뭐냐? 됩니다. 원소입니다. 라는 거네요. 됐죠? 자, 이거 표현해 볼게. 두 번째. 84라는 애가 원소래. A7 빼기 AN이라는 집합에. 이 표현이죠?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또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84? 84? 84라는 숫자? 그리고 A7 빼기 AN? 그럼 이 생각 다시 해야지. 차집합표야. 7의 배수를 쫙 썼어. 됐지? 거기서 n의 배수를 싹 다 빼버려. 됐습니까? 그리고 남은 애를 관찰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84가 있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돼? 다시 너네 7의 배수를 다 쓴 다음에 거기서 n의 배수를 싹 뺐어. 자, 남은 애 좀 보자 했더니 거기에 84가 있는 거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또 n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n은 어떤 수가 와야 될까? 자,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n자리에 2가 왔다고 치자. 2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넣어봐야 돼. 모르겠으면. 7의 배수를 쫙 쓸 거야. 7, 14, 21, 뭐 70, 84 막 나오겠지. 맞아? 거기에서 자 2의 배수 빼세요. 그럼 2의 배수 빼라고 하면 84도 뺄까 안 뺄까? 왜요? 빼겠지.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맞아? 그럼 n자리에 2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니? 그럼 요 n자리에 3이 와도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잖아. 왜? 이거 3의 배수잖아. 됐음? 안 되잖아. 그럼 4가 와도 될까 안 될까? 7의 배수 쫙 썼어. 그 중에 84도 있겠지. 근데 4의 배수를 빼라고 했다? 이게 4의 배수죠. 맞아? 이게 안 되잖아. 그럼 n자리에는 2도 오면 안 되고 3도 오면 안 되고 4도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야? 납득이 돼? 그럼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애들은 누군데? 누굴 쓰면 안 되는 건데? 84에 84의 약수. 약수. 됐어? 84의 약수. 그거의 배수가 84잖아. 맞아? 그래서 n에는 누가 오면 안 돼? 84의 약수가 오면 안 돼. n은 84의 약수가 아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84 이하 자연수 n에 올 수 있는 값은 몇 개인지 세보래요. 그럼 84 이하 자연수 n은 몇 개 있어? 84개 있잖아요. 맞아? 그럼 전체 84개 중에 7의 배수 오면 안 됐죠? 맞아? 그럼 7의 배수 몇 개인지 세봅시다. 7, 14, 21, 28, 아이 괜히 썼네. 35, 42, 49, 56, 63, 70, 77,
84까지. 됐죠? 몇 개? 12. 12개 오면 안 된다며. 그리고 84의 약수도 오면 안 된다며. 맞아? 84의 약수. 누군데요? 1, 2, 3, 4, 6. 6, 7, 12, 14, 21, 26, 42, 84. 몇 개입니까? 12개. 됐지? 전체에서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똑같은 거 있죠. 여기 7 뺐는데 여기서 또 뺐네요. 하나. 여기 14, 여기 또 뺐네요. 둘, 셋, 넷, 다섯. 5개 더 뺐네. 됐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뭐. 전 84의 약수가 이게 맞나요? 84? 잠깐만, 84의 약수 개수만 해볼게요. 84는 7 곱하기 12, 7 곱하기 3 곱하기 2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3. 12개. 맞네요. 12개. 됐죠? 근데 왜 5개를 더 뺐니? 위에서 7 뺐지? 위에서 7 또 뺐잖아. 2번 뺐네. 더 해야 되는 더하기요, 더하기. 렉 걸려서, 네, 됐네요. 렉 걸려서 늦게 나왔습니다. 패드가 조금 꽂아서,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자, 요거 28이에요. 26 아니 28이에요. 약수. 그래서 하나 더 빼야 돼요. 하나 더 빼야 됩니다. 6개 빼야 돼. 6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수 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서 가장 힘든 건 84의 약수를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끝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몇이냐 그러면? 66개. 끝. 답입니다. 40. 소인수 분해합시다. 8, 5, 40이죠. 2 세제곱 곱하기 5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40은 40과 서로 섭니다라고 했으니까 뭐 찾으면 돼?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닙니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다시 집합 B의 원소가 누구야? 40과 서로소인 자연수.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요. 또 5의 배수도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 B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잠깐만. 아닌 것들이죠. 네. 됐습니까? 받아드릴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면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24하고도 서로 섭니다. 됐죠? 24하고도 서로 섭니다. 그럼 24? 24에 대해서 또 관찰해야 되겠네. 얘는요. 2의 세제곱에다가 3이죠? 그럼 뭐야?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래. 라는 겁니다. 자, 집합 B에는 어떤 애가 온다고 했냐면 40과 서로소라고 했거든? 그럼 2의 배수 오면 돼, 안 돼? 5의 배수 오면 돼, 안 돼? 그럼 2의 배수랑 5의 배수 얘네 오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얘하고 공통된 게 없다며. 그럼 집합 X에는 누가 오는 거야? 2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 얘네들이 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집합 X에 올 수 있는 원소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들이 올 수 있어. 근데 24랑 서로소라며. 그럼 24는
24랑 선호수가 된다는 얘기는 2의 배수 오면 안 되지. 3의 배수도 오면 안 되지. 그럼 다시 집합 X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오는데 2의 배수 오면 안 된대요. 그럼 누구만 와? 5의 배수만 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3의 배수가 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럼 결론은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들. 8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누가 있을까? 5. 그리고 아 5. 10 안 돼? 15 안 돼? 20 안 돼? 25. 30. 35. 40? 안 돼? 45? 안 돼? 45 안 돼요? 안 되네. 55 55? 60? 65? 65. 됐죠? 70? 75? 80? 안 되네. 그럼 결론. 집합 X에 올 수 있는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못 오잖아.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몇 개입니까? 2의 5제곱. 에서 공집합은 또 아니라며. 그럼 하나 빼겠죠. 됐습니까? 31개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 11번 문제 보시면 A집합, B집합이 누군지 알죠? 전체 집합도 알고요. 그럼 일단 그냥 이거 쓰고 할게. A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뭐 원소 다 알아요. B도 압니다. 누군지. 교집합에 누가 있냐면 원소가 3이랑 5랑 7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19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이렇게 있겠죠. 그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였으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지금 언급 안 된 친구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겠다. 자, 일단 A, B하고 전체 집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렌즈 안 끼고 왔어요? 네 아하. 자, 가요 그러면. 이때 일단 첫 번째 조건 이거부터. A집합 원소는 7개입니다. 정해졌어요. 7개야. 7개야. 딱 7개 있어. 그 다음 나 조건 보겠죠. 나 조건에서 집합 A에서 X를 뺀 거랑 집합 B에서 X를 뺀 게 어떻다? 같다. 나는 집합 X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A 집합에서 X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이랑 집합 B에서 X에 속한 원소를 빼고 남은 애들을 관찰했더니 똑같아졌대. 그럼 생각해봐. 지금 A 집합에만 있는 원소 있지. 누구? 1하고 9. 맞아? 그럼 여기 등호 왼쪽에서 집합 X에서 만약에 1하고 9를 안 빼가잖아. 그럼 오른쪽이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 해석을 해야 돼. 집합 A에 있는 원소 중에 X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 B에서 빼고 남은 애들 봤더니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아지려면 A한테만 있는 이 1하고 9를 X가 빼갔어야 돼. 마찬가지 B에게만 있는 원소 누구? 2도 X가 빼가야 돼. 그래야 같아질 수 있어. 받아들여요? 애초에 A집합엔 2가 원소로 없고 애초에 B집합에는 1하고 9가 원소로 없잖아. 근데 같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 X에 1, 2 그렇죠. 집합 X는 1, 2, 9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세 개의 원소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 조건을 만족시켜. 이게 첫 번째. 됐죠? 납득이 돼요? 두 번째. 다 조건. 다 조건 봅시다. X-A하고 X-B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죠. 사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가 없는 게 아니다. 원소가 없는 게 아니다. 부정의 부정 표현이라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뭐 나왔으니까 해야죠. 자, X에서 집합 A를 빼 남은 거. 집합 X에서 B의 원소들을 빼 남은 거. 공통된 거를 싹 관찰해 봤더니 공집합이 아니야. 그 말은 뭐야? 남은 게 있다는 거지. 맞아? 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혹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A, B 교집. 마지막에 다시 요 표현 하셔야 돼. 집합 X는 1, 2, 9를 반드시 포함해. 나조건. 그럼 다조건 해석하셔야 돼요. 안 되면 연산법칙으로 봐. 그래서 X는 누구야? 4, 6, 8, 10 이 4개 중에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원소 몇 개? 7개. 그럼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다 써. 가져가야 되는 거 3개 체크하시고 넷 중에 하나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합쳐서 몇 개? 7개 가져가면 돼. 합의 최소니까 제일 작은 애들만 골라서 가져가. 끝. 됐죠? 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자, 12번, 13번 두 문제입니다. 왜 빨리 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그냥 그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A가 있어 B가 있어 여기다 원소의 개수를 셀게 전체 40개 있대 근데 교집합 여기 15개 있거든 그 다음 여기 봐야죠 여기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거 어딘데 바깥 부분 여기 10개 있어 됐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랑 여기 둘이 더하면 몇 개 있는 거야? 15개죠. 네. 맞아요? 그럼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 A 더하기 15하고 B 더하기 15하면 물어본 답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값만 하면 되죠.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30 더하면 되는데 A, B 더한 거 몇이라고? 답이네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 개수랑 B집합 원소 개수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면 돼. 그래서 넘어가면 합집합 원소하고 교집합 원소를 더한 값이 A집합이랑 B집합 원소 더한 값.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야. 됐죠? 그럼 교집합 몇 개인데? 15개. 그럼 합집합 몇 개요? 라고 하면 이 밖에 10개 있다며. 그럼 합집합은 몇 개인 거야? 30개겠지. 됐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요. 13번 문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천천히 해석해주면 돼. 연극을 A집합, 노래를 B집합, 춤을 C집합이라고 하면 A집합이 있겠지, B집합도 있겠지, C집합도 있을 거야. 나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노래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그 노래 동아리에만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영역에 있는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문제에서 준 이야기를 싹 보시면 뭐 A에는 23명 있고 B에는 19명 있고 C에는 25명이 있는데 모두 가입한 게 여기죠. 6명. 그 다음에 연극이랑 춤이죠. 연극 춤이니까 연극 춤 A씨죠. A씨에 모두 가입한 여기에 20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명이야? 14명이겠지. 다 합쳐서 20명이니까 여기는 14명. 그럼 네가 모르는 게 어디냐면 여기 몰라. 여기도 몰라. 이 두 개 몰라.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이 전체는 알지. 몇 명? 19명. 그러니까 그럼 요 자리에 몇 명이 오는지, 요 자리에 몇 명이 오는지만 내가 생각해 보면 돼. 그럼 봐봐. 어차피 합치면 19명이거든? 그럼 이 색칠된 영역에 오는 가장 최대값이 오고 싶으면, 가장 많이 오고 싶으면 다 합쳐서 19인 건 동일하잖아. A, B에 뭐가 오면 돼? 최소가 오면 돼. 그럼 잠깐만, A 자리에 0 올 수 있어요? 네. 그럼 0이 온다고 하면 이 둘이 합친 게 몇이야? 20이지. 그럼 A 다 더한 거 23명이라며.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에 3명 있는 거지. 검증해야 돼. 마찬가지 B에도 0이 오면 자 C집합의 원소가 25개라며. 그럼 여기 20명 있잖아. 그럼 여기에만 밖에 5명 있는 거지. 그럼 빵빵이 왔음. 그럼 여기 몇 명 오면 돼? 13명. 이게 최대값. 됐죠? 끝. 그러면 최소가 오고 싶어. 이 영역의 원소가 최소가 오고 싶어. 그럼 얘기는 A랑 B에 가장 많이 오면 되죠. 그럼 다시 A집합의 원소가 23이야. 요 둘이 합치면 20이야. 그럼 3명 더 있어야 되지. 그 3명 어딨어? 일로 올 수 있지. 여기에 더 많이 못 오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3입니다. 마찬가지 집합 B 25명이야. 근데 여기 이미 20명 있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 누구? 5. 그럼 이 세 개 합치면 몇인 거야? 14. 맞죠? 그럼 다 합치면 19이라며. 그럼 여기가 14니까 여기 몇 명 있는 거? 더 작아질 수 없죠. 5명. 둘이 뭐한값? 뺑값 구해줘. 끝. 답입니다. 이 정도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를 또 정리해야 돼. 집합 표현으로. 근데 우리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사실 시험에서.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잘 해주세요. 지호 이해돼요? 지금 말한 거?